좋아요, 구독.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좀 잘 휴가를 보내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네, 서해안 쪽으로 갔어요. 네. 작년에는 동해안으로 갔는데 이번에 어떻게 일정을 바꾼 게 제주도 아니면 동해안 아니면 서해안인데 다 비가 많이 왔는데 서해안만 좀 날씨가 괜찮아서 잘 다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사부님이 날씨 요정이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다녀오셨다고 하니 에너지를 충전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자면 늘 말씀하시잖아요. 시장이 오를 땐 괜찮은데 이제 떨어질 때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늘 해주시면서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셨는데 오늘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약간 이건 뭐라고 할까요? 징크스도 아니고 루틴 같은 이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여기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 ELW나 옵션 같은 이제 파생 상품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하락을 좀 대비할 수 있게끔 좀 대응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휴가를 항상 8월 15일을 끼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이맘때쯤에 그 변동이 좀 커져서 지금같이 주로 하락하는 쪽으로 커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안 빠지길래 괜찮겠거니 했는데 오기 전날부터 조금씩 흔들림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요인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일정이 희한하게 매년 8월마다 시장의 안 좋은 모습들을 한 번씩은 보여주는 게 역사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미국 시장도 어찌됐건 간에 그저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한 번씩 주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눌렀지만 바로 다음날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오늘 밤에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직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5일선을 한번 깼다. 지난번에도 깼지만 금방 올렸고 요번에도 금방 올리기만 하면 문제없을 거고 올리게 된다면 13,500포인트까지 목표치를 갖고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해외 선물, 해외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시라면 일단은 이제 국내 움직임들 요 보시면은 추세가 가는 게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그죠? 가는 게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오늘로 그 추세대를 이탈시켰습니다. 원체 가늘게 올라가던 상황이니까 추세대가 조금은 커질 수는 있어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21동 평균선 그다음에 이제 60선도 이제 돌리기 시작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서만 또 멈춰준다면 우리가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현금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저렇게 또 현금 확보가 조금이라도 되신 분들 어쨌든 요 밑에서는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주식을 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사는데 조심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려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좀 외신의 보도나 혹은 그 미국의 그런 중요 기업들, 그죠? 그 금융권 기업들,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기업들이 자꾸 시장을 극악적인 내용적으로 지금 꼭지다, 이제 베어마켓의 끝자락이다, 그다음 밈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 내리고 막 급등하는 것이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이 우리의 꼭지 자리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밑으로 좀 열어는 놓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21동 평균선 정도까지는 눌러줄 수 있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죠? 21선까지는 눌러줄 수 있는 어쨌든 저 바닥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현금 확보가 좀 되셨다면 혹은 아직 안 되셨다면 지금은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한 번, 두 번이라도 오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그 부분들을 좀 이끌어내서 조금 현금 확보를 살짝 했다가 어차피 이런 겁니다. 내가 난 손해보고 못 팔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비록 여기서 손해보고 팔린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면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만 싸게 사면 됩니다. 내가 매도했던 가격보다만 싸게 산다면
그 역시도 좋은 단기 매매 트레이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먼저 내가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려고만 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각을 좀 바꾸셔서 내가 판 가격보다만 더 싸게만 살 수 있다면 뭐 그 역시도 하나의 단타 개념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 21선까지는 눌러지는 부분들 보자. 그리고 오늘 밤 미국이 올라갈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사실 좀 기초적인 부분이 뭐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큰 변화가 생긴 건 없고 7월 FOMC 의사록에서 뭐 앞서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과 뭐 이제는 좀 일정 속도 조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항상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인플레가 지수가 꼭지를 찍었다, 이제 터닝일 거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월달 8월 초까지 상승을 이어지면서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된 상태,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 나올 게 이제 속도 조절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인데 7월 FOMC에서 그 내용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정사실화, 뭐 빼따꼼뿔리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뭐 우리가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뉴스가 된 거죠. 예, 새로운 소식이 딱 전해졌으니까 확정이구나,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약간은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은 하시되, 그런 부분에서 내가 현금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뭐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주식이 너무 많고 현금 비중이 너무 없다, 아니면 투자금 자체가 너무 작다, 뭐 그럴 때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파생 상품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아주 작은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늘도 벌써 푸시라는 종목이 42%, 50%, 뭐 6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제 위에서 뭐 아직은 현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손절을 크게 칠 수 없어라고 한다면 이 작은 현금으로 그런 정도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에너지주 중심으로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에너지주.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오늘 사실 마켓 파워 한번 살펴보면은 온도가 대형주가 11도입니다. 11도면 매우 낮은 온도예요. 매우 낮은 온도. 자, 그리고 센터 값이 마이너스 230 정도, 세력이 마이너스 60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코스닥도 13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락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코스닥 13도면은요, 1000 종목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승 종목은 그만큼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일 거고, 그래서 지수를 오늘 이 상황이라면, 대형주가 11도, 13도라면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 온도가 최소 20도 이상씩은 올라가야 제도된 터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서 힘쓰고 있는 업종, 힘쓰고 있는 종목군 쪽으로만 접근의 포인트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업사부님께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안 투자 방법도 말씀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고요. 시장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오늘 미장이 어떨지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조정 장세에 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하고 있고, 대형주, 중소형주도 체크를 좀 해드렸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업사부님, 그럼 특징적인 종목으로 볼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그나마 이 종목들은 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시는 대성에너지, 뭐 GS 이런 종목을, 작은 종목들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도 최소한 나쁘진 않아요. 풍력도 최소한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쪽도 태양광, 풍력도 뭐 그동안 특히 태양광 쪽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대안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원자력, 그죠? 뭐 해외 수주에 대한 소식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11월쯤에 사우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을 왜 할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그 MB께서도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수주 소식이 딱 전해지기 직전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마치 본인께서 열심히 하셔서 수주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뭐 지난 정권에서도 방산, 수주, 뭐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디를 가신다, 진짜로 확정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 나라와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원자력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식이 전해지는 게 뭐가 있죠? 방산 관련된 소식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방산 규모로 5위다, 4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위라고 하더니 오늘 이제 4위가 거의 확정될 것처럼 이제 아주 그냥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방산도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와 방산 정도로만, 혹은 음식료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힘이 조금 딸리네요.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방산은 뭐 LIG 넥스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이제 자리에서 21이동 평균선 구간에 깨지지 않고 지지만 받는다면은 한 번 정도 또 고점을 넘겨볼 수 있는,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업종들이 별로 없고, 요즘에 2차 전지 소식도 별로 안 좋고 뭐 하다 보니까 반도체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갈만한 그런 업종 종목들이 힘이 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LIG 넥스원 혹은 한국항공우주 어떤 것도 저는 대형 방산이라면 다 괜찮을 거다라고 좀 생각되고, LIG 넥스원 오늘 흐름들 잘 보시고, 요 부분에서 만약에 좋은 자리가 이어진다라면,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한 번 정도 10만 원 직전까지는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미래 먹거리 중에 한 가지가 방산도 포함됐다. 사실 가성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성능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신냉전 체제 확실한 진입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분비를 증강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LIG 넥스원 한번 10만 원 정도까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